중국 관련해서 특히 이제 어제 기준에 중국이 강세로 마감했다라는 자체, 뭐 그럼 한시름 다 놓은 거죠. 거기에 이제 FOMC 회의 관련해서도 불확실성 해소 부분이 남아있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중국의 헝다그룹 관련해서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지요. 어제 야간에 21시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지난 7월 27일에도 똑같아요. 7월 27일, 28일에 중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급락이라고 표현하지만 윤정도는요, 평상시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표현드리냐면은 중국 증시의 2%, 3%는 급락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약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이머징 마켓 쪽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여전히 뭐 브릭스 시장으로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기준인 거죠. 중국 경제를 놓고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중국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7일에 국내 증시 월봉 차트인데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중국 증시의 흐름 보면 이렇게 무너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월봉 기준에. 근데 이 당시 기준에 있어서 이 흐름 자체를 비교를 해드렸어요. 지금 이 흐름하고 화그냥 써 있잖아요. 그죠? 화그냥. 이 그림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그러니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폭등의 기준으로 연출이 되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중국 상해 지수 급등이 나온 적이 있나요? 없죠. 연동성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연동성 자체가 없다. 연동성 자체가 없는데 뭘 그거를 그거를 무슨 뭐 연동성이 있는 것처럼 중국 증시가요라고 엉엉엉엉 우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이 차트 이 내용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2013년부터 2021년 7월 28일 것까지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 기준점, 요거. 예? 요 폭락이 나올 때의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다. 지금의 당장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의 기준에서도 이러한 랠리 속의 흐름하고 이 횡보, 따라 움직이지도 못하는 쪽을 이거를 툭 하면 무슨 아이고 중국 증시가 빠져 국내 증시가 빠졌어요. 일본 강하고 뭐 대만도 강하고 뭐 대만은 볼 필요도 없다고 치고 뭐 호주 강하고 호주도 볼 필요 없다고 치고 그러면 일본 강한데 또 미국 선물 강한데 국내 증시가 밀리는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갖다 붙여도 아이고 중국이 10시 반에 개장됐는데 중국이 밀려서 그렇다.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연관 관계가 있기나 합니까? 이럴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때도 아무런 연관성 없이 지 혼자 왔다 갔다 했죠. 중국 경기가 갑자기 좋아졌다 이렇게 됐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요 흐름이란 말이에요. 요 흐름. 비이성적으로 다시 보여드려요. 요거거든요. 요 위치. 글로벌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 멀쩡하게 있는데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올라왔어. 왜 올라왔어요 이게? 왜 올라왔어요? 아니 그 내용도 모르면서 어제 채널에서 생방송이 안 나오면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찾아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방송하는 채널 가서 들어보니 들어볼 만한 내용이 나와요? 이 당시 기준에 이 내용도 모르면서 2015년도에 이 흐름도 모르면서 자 보겠습니다. 2015년도 7월 27일 날 중국 증시가 8.48% 빠져요. 날짜도 7월 27일. 이번에도 중국 증시 2, 3% 빠질 때 아이고 중국이 빠져서 아무 연동이 없는데도 이 정도 빠진 것도 아니고 2, 3% 눌린 거를. 독일이 하루에 5%씩 빠졌습니다. 독일이. 언제요? 작년 10월 28일 날. 날짜도 안 잊어먹어. 왜? 어제 교육해드렸거든. 어제 교육하고 나니까 결국은 우리는 오늘 같은 날 LG화학의 8% 그 우습습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6%의 변동성이 우스워요? 삼성 엔지니어링, LNF의 5%의 급등 우스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아니까 그러는 거야 이걸. 2000년 10월 28일 날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3% 폭락. 그리고 닥스가 5% 폭락. 우리나라는 오히려 마이너스 1%대 기준. 그리고 오히려 후폭풍 30일에 이때 약보합권 수준에서 끝나고 30일에 한 2% 빠진 거. 중국 증시의
7월 27일 날에 2%대 3% 수준, 그게 브릭스 시장, 이머징 마켓 이제 올라온 시장의 흐름이 뭐가 중요하냐고. 2015년도에 이렇게도 움직였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빠졌느냐를 고민해 봐야죠. 왜 이렇게 빠졌어요? 보여드렸잖아요. 비이성적으로 올라온 거. 그럼 왜 비이성적으로 올라왔는데? 중국은 어찌됐건 공산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대형 업체들의 주식을 정부가 가지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많죠. 관계자가 갖고 있던. 그러다 보니까 IPO를 단행한다든가, 그럼 거기에 따른 보호회수 물량, 거기에 이제 또 주가 올려놓고 증자에 대한 부분. 그럼 외국인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외국인들은 상품을 만들어 놓잖아요. 자, 중국 투자할 상품 만들어 놨어. 그랬더니 돈이 들어와. 중국이 오르내서 또 들어와.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이거 거품입니다 하고 안 사지를 못한다니까요.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라고 돈을 줬기 때문에 사야 돼. 이거 거품입니다 하고 여기서 안 샀어. 근데 폭등 나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거예요? 계약서에 분명히 중국 관련주 산다고 했는데, 중국주 산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쪽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비이성적인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IMF가 권고를 합니다. 정부 개입하지 마라 이거 비이성적으로 자꾸. 우린 돈이 들어오는 족속 그런 설명은 못하고 다 사야만 되는데, 니들 결국은 여기서 증자 때리고 여기서 IPO 한 물량들 보호해서 풀어버리면은 이런 흐름 뻔한데, 그럼 우리 고객들이 다치고 우리 국민들이 다치는데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주가 조작할래? 농담이 아니라 외국인 지분 한도도 한도가 있잖아요. 그걸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8% 급락이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증시의 급락 컨센서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결국은 IMF에서의 중국 정부 증시 개입 중단 요구,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걸 다 보여드렸어요. 다우 월선 차트하고 상하이 지수, 또 항생, 홍콩조차도 연동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또 우리나라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난 지금 막 악을 쓰고 싶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얘네를 보라고 악을 쓰냔 말이에요. 다시 잘 보시라고요. 예? 여기 분명히 글로벌 증시 폭등, 2003년부터 폭등이 나왔잖아요.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 혼자 빠져요. 추가적인 강세를 띠고 있는데 지 혼자 빠지는데, 이게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반토막 난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그러더니 또 지 혼자 막 이렇게 올라 막. 그러더니 세계 1위. 페트론 차이나가 세계 1위로 올라가. 시가총액. 그러더니 보호회수 물량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풀려. 그렇게 되면서 또 폭락. 글로벌 증시하고는 연동성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요. 글로벌 증시는 이 고점, 미국 다우지수가 이 고점을 어떻게 넘기죠? 중국 증시 넘깁니까? 에? 전혀 연동 없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고 나서 지 혼자 비이성적인 또 폭등을 만들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게 2016년 1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15년도 좀 빠졌잖아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뭐 전저점을 깨서 뭐를 했어. 앞전 고점, 의미 있는 고점. 아니죠. 그럼 2015년도에 왜 빠졌냐 이거. 2015년도에 왜 글로벌 증시는 일시적으로 빠졌느냐. 자, 첫 번째. 윤정도가 그때 당시에 방송 원고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다 달달달달 내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 뭐 남의 보고서 훔쳐오거나, 신문 기사 훔쳐오거나, 내 머릿속엔 든 거 없는데 그냥 남의 거 훔쳐오거나, 이런 기억이 하나도 안 남겠지. 방송 원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기준에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큰 거, 굵직굵직한 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에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7개 국가가 협의를 합니다. 그게 순조로웠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3분기에 타결이 됩니다. 뭐 타결 잘 된 거를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해놓은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파기하죠. 야, 이건 불공정해 하면서 7개 국가가 합의를 한 건데. 왜? 전통적으로 미국의 보수 공화당 정부는 방산업체와 전통 에너지 업체의 공식적인 정치 자금을 후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보면은 걸프전, 이라크전 막 난리가 나죠. 어찌됐건 그 핵 문제, 이란과 핵협상.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렉시트.
그리스의 부채 부분을 IMF가 돈 꿔줬다가 IMF 돈 갚아야 돼. 그러면 세계은행에서 돈을 꿔줘요. 그리고 세계은행 돈 갚아야 돼. 그러면 IMF가 또 꿔줘요. 그러고 나서 이자만 눈덩이야. 그러니까 야 너희들 지금 돈 못 갚지. 일로 와봐. 전력사업 내놓고 통신사업 내놓고 다 내놔 알짜배기. 야 공무원 줄여. 그리고 내정 간섭인 거죠. 그래 젊은 총리가 딱 들어오고 나서 막 배째 모라토리엄 선언 딱 하고 그렇게 되면서 유럽 자체가 좀 휘청휘청했어요. 근데 미국은 멀쩡했죠. 왜? 뻔한 스토리거든. 거의 나쁜 사람들 집단인 거지. 그렇게 되면 힘없는 쪽에 돈 빌려주고 야 돈 갚아 해놓고 옆에서 또 빌려주고 또 갚아. 그게 지금은 뭐 흔적도 없이 다 해결됐죠. 일단 뭐 어찌됐건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그것도 뭐예요? SDR에 기축통화로 이제 들어가면서 SDR IMF의 SDR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평가 절하로 돌아섭니다. 그럼 미국의 정부와 합작이에요. 서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진행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일시적인 충격이었는데 그것도 달러 대비 위안화가 약세인 거지 우리나라 원화 대비가 아니에요. 또 동남아 베트남이든 이런 쪽에 화폐 대비해서 약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충격이 없었어. 근데 또 엉엉엉 울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뗐어. 큰일 났어요. 아이고 투야. 결론은요. 위안화 약세, 그렉시트, 이란의 핵 협상 또 뭐 있었어요? 사스 이후에 뭐 있었어? 메리스. 머리 좋죠? 어제 야간에 교육 다 해드렸다니까. 그러고 나서 중국 중심의 변동성인데 그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2013년 5월에 테이퍼링 단행한다라고 버넌키 장이 땅 선언하고 난 다음에 2014년도에 테이퍼링 단행했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어찌됐건 간에 금리 한 번 이상 올리겠습니다. 유럽 쪽도 우리도 경기 살아나고 있어. 올릴 수 있어. 우리도. 영국이 그렇게 한 거죠. 영국이 사실. 그렇게 되면서 브렉시트가 나온 거예요. 영국은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렉시트 이후에 브렉시트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브렉시트가 왜? 그게 뭐 문제가 돼? 결론은 브렉시트 단행하고 엔화의 강세 부분 일시적으로. 그러나서 2016년도까지 이제 연동이 된 건데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 요인. 근데 시장이 깨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결론적으로 나스닥이라든가 아까 비교한 다우지수랑 다 같이 보세요. 예? S&P 500 지수라든가 또 독일 또 일본 또 항생도 연동이 안 돼. 항생도 글로벌 증시 연동되는데 여기 빠질 때 그죠? 항생도 연동이 안 돼. 글로벌 증시와 함께 올라가는데 중국 증시는 아니 홍콩도 연결이 안 되는 중국 증시를 왜 우리나라를 갖다 붙이냐고. 우리나라 지금 연결돼요? 우와 이렇게 급등 나오는데 여기 선이 없어졌네. 여기 선이. 요 선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죠. 어찌됐건 요 기준에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그리고 자기들만 비이성적으로 올라왔다. 자기들만 비이성적으로. 하루에 얼마 빠진지 보여드려요? 하루에? 저점이 8%씩 빠져 이렇게. 근데 글로벌 증시는 영향이 없어요. 여기는 이게 저가고 이게 종가인데 이쪽은 요거만 바뀐 거예요. 여기가 저가고 여기가 종가입니다. 이쪽이 종가예요. 이쪽이. 연동된 거 있어요? 7, 8%씩 빠지는데 연동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번 기준에 물론 다른 내용의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헝다그룹에 관련돼서 세계적으로 여파가 있을까 봐. 근데 결국은 어제 중국 증시 자체가 뭐 별 문제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어제 중국 증시를 떠나서 미국이 장중 반등을 줬고 유럽은요 1% 반등으로 마감했고 어제 또 추가 반등 나왔고 좀 제대로 과거 내용부터 보고 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국 증시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봐. 이게 연동성이 있습니까? 이게 연동성이 있어요. 이게 와우 진짜 채널 돌려보세요. 또 엄한 얘기하고 있지. 이게 말이에요. 중국이 말이에요. 중국이 뭐 경제 동향을 놓고 보세요. 물론 이번처럼 헝다그룹 관련된 내용도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을 일단은 내놓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들의 영향이 그냥 소나기처럼 우리 증시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부분을 터트려낼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훼손시키지는 않는다. 잘 보십시오. 아시겠죠? 일단은 공포감은 어느 정도 해소시켜놨다. 그래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